다른 폭행과 다르게 운전기사 폭행하는 건 더 위험한 일입니다. 운전 중에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60대 여성 택시기사가 술 취한 취객에게 마구 폭행을 당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각했었는데요. 네. 새벽 한 4시 30분경에 경기도 남양주시 인근 아파트, 인근 도로를 지나는 택시 안에서 무차별한 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40대 남성이 승객이었고요. 60대 여성이 택시 운전기사였습니다. 무차별하게 이제 폭행한 후에 네. 한 16시간 만에 자수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범행은 인정하고 16시간. 있는데 네. 만취돼서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이 확보돼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어제 새벽 4시 반에 그 택시 안에 블랙박스입니다. 한 남성이 지금 뭐 폭행이 너무 잔혹해서 정말 뭐라고 해야 합니까? 저희가 영상을 봤더니 한 20번 정도 저렇게 마구 얼굴을 때립니다. 폭행당한 택시기사분 60대의 여성 기사분인데 얼굴 잠깐 볼까요? 저희가 가리긴 가렸는데 심하게 다쳤죠. 네, 얼굴 사진도 있습니까? 네. 아주 유혈이 낭자했고요. 네. 폭행한 이유가 뭐랍니까? 술이 취했는데 이제 새벽에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아서 화가 났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화풀이, 분풀이 대상으로 저렇게 폭행을 자행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아마 택시 운전기사께서 보통 택시가 여러 대 서 있을 때는 앞차를 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말싸움이 벌어졌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택시들이 이렇게 줄 서 있으면 중간 차를 타니까 앞차를 앞에 타셔라. 먼저 타세요. 이렇게 그럼에도 이야기하죠. 불구하고 출발을 해서 운행을 하셨는데 뒤에서 계속 욕설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욕적인 행동을 하고 짜증을 내서 만취 승객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말다툼이 있었던 거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말다툼이 이어지니까 이 만류하다가 결국은 차를 세우고 나가려는 찰나에 이렇게 욕설을 품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폭행을 했다는 것인데 그 전에 택시를 운행할 때는 핸들을 마구잡이로 돌리면서 같이 죽자면서 위협적인 행동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굉장한 위험을 느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말리는 행동이 있었지만 결국은 저렇게 자제하지 못하고 폭행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취했다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3인가 그렇더라고요. 만취죠. 만취 맞죠. 폭행하는 거 보면 저렇게 정확하게 저렇게 가격하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격분한 건 사실이고 이게 일종의 이제 분노 조절 장애 상태였다고 보여지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쪽이 화풀이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 4시에 춥죠. 물론 새벽에. 택시를 잡았는데 다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 건너편으로 건너와서 택시를 잡았는데 앞에도 차가 있으니 앞차를 타십시오 했더니 요 앞까지만 가자는데 좀 태워주십시오라고 애원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부터 감정이 폭발해서 본인이 추운데 택시가 안 태워준 것을 태워준 기사분에게 지금 분풀이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 저거는 뭐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인데 문제는 이게 자수라고 아까 표현을 썼습니다만 저녁에 그러니까 새벽에 사태가 벌어졌고 경찰에 신고는 됐고 자수했나 보죠? 운전자는 병원으로 실려간 상태인데 경찰이 이 폭행한 승객을 특정해서 이 집 주소와 연락처까지 찾아서 포위망을 좁혀둔 상황입니다. 가족들이 너 경찰에 잡혀가느니 빨리 자수해라. 자진 출석한 건 맞는데 이걸 자수라고 봐야겠습니까? 기억나지 않는다고 또 하고 오후에 있는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요? 네, 일단 법률상 자수로는 평가될 수 있는데요. 자수한다고 무조건 이제 형을 감경해 주는 건 아니고 의미적 감경입니다.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라고 이제 판사님이 평가가 되면 자수 감경을 할 상황인데요. 지금은 경찰에서 구속영장 신청까지 하는 것은 운전자를 폭행했을 때는 가중처벌되죠. 저희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운전자 폭행하면 특가법 적용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운행 중에 차량 운전자를 하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안에 다른 승객들이 있으면 같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아까 핸들을 돌리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은 차가 없었기나 당정이지 만약에 굉장히 차량이 많은 상황에서 높게 달리는데 속도가 높은데 옆으로 돌렸다면 대형 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 때문에 이렇게 가중처벌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주치폭력인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주치폭력을 감형해 주기도 했지만 요즘엔 더 엄단해야 된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영장까지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 주치폭행
또 주치 감경. 아우, 이 자리에서만 도대체 몇 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술 취했다고. 그 택시기사분의 지금 상태 가족들에게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 한쪽 상태가 어떠신가요? 외부 충격으로 뇌출혈 증상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뇌출혈 폭행을 당하다 보니까 조수석에서 폭행을 당했고 이제 우측에 있는 팔이나 이쪽 얼굴에 많이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을 다 하시고 정상적으로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되신 상태인가요? 아니요, 아직 회복은 안 되셨고요. 밥 못 먹는 상황이에요. 기사하신 지는 20년 넘으셨고요. 예전에도 한 번은 있으셨는데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어요. 특가법 설명해 주셨는데 자 법을 좀 볼까요? 네, 운전기사 폭행하면 처벌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버스기사분이나 택시기사분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이제 자동차를 이용해서 사람을 운송하는 사업을 하는 운전기사를 폭행했을 때는 저렇게 네. 가중처벌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건 피해자는 상해 진단서가 발급될 정도에 이르는 수준의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 문제는 법은 저렇게 강력하게 정해져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실형 선고 비율은 좀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요즘 강화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조금 네. 엄단하는 실무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잊을만 하면 이런 사건이 발생하죠. 운전기사 폭행하는 거. 대부분 술 때문인데 화면 보시겠습니다. 저녁길에요.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 택시 안에서 옆자리 승객이 기사에게 시비를 계속 겁니다. 그러더니 소주를 계속 마셔요. 자, 조수석에 앉은 승객이 계속 소주 마시다가 갑자기 소주병으로 기사를 때립니다. 볼까요? 네, 지금 소주병으로 폭행하는 장면인데요. 운전기사 얼굴을 이렇게 잡아당기기도 하고요. 운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네. 차선을 넘나들던 택시를 갓길에 주차한 후에 폭행을 피해 기사가 도망치자 쫓아왔답니다, 또. 너 이리 와! 네. 또 얼마 전에 롯데자이언츠 선수 출신인 박정태 씨가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버스가 도로 안쪽에 세우던 차 때문에 이제 멈춰서죠. 운행에 방해된다며 이제 경기를 울리니까 앞에 타고 있던 박정태 씨가 차에서 내립니다. 이렇게. 그러더니 언쟁을 차에 올라와서요. 버스에 올라와서 기사와 언쟁을 벌이다가 이렇게 기사를 목으로 감싸고 갑자기 두 손으로 이렇게 폭행을 합니다. 네, 운전대도 저렇게 막 돌리려고 하죠. 운행 중이던 버스가 순간 휘청거리자 놀란 승객 한 명이 다가와서 이제 저지를 합니다. 네, 박정태 씨를 못하게 막는데 네,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네, 역시 만취 상태였습니다. 뒤에 어떻게 처벌받았는지 나왔습니까? 박정태 씨가? 뭐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피해자 운전기사와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실형을 지금 면해주고 있는 이 빈도가 높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특수한 일 같지만요. 이게 하루에 약 10건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굉장히 섬찟한 일입니다. 지난 10년간 이러한 운전기사 폭행이 약 34,900건이 넘습니다. 해마다 똑같진 않아요. 지금 보시는 대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기는 해요. 4,000건이 넘다가 2016년에 3,000건 그리고 2017년엔 2,700건 정도로 떨어졌지만 그래도 평균 하루 10건 가까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지난해에는요. 운전기사가 승객의 만취 송객의 손발 폭행으로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폭행 이유가 목적지를 재차 물어봤다는 겁니다. 예, 어디 가시는 겁니까? 어디 내려달라고요? 이걸 한번 물어봤다고 그렇게 폭행을 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른 사건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조적으로 막을 것인지를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박정태 선수 같은 경우 박정태 선수는 롯데자이언트 시절에 아주 유명한 선수였는데 불구속 입건되면 뭐 기소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벌금형 정도 나오는 겁니까? 현재 계속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네.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네. 저렇게 여러 명의 승객이 타고 있는 버스에 저렇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요. 가볍게 네. 다뤄서는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가 주치 폭력에 대해 좀 간대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네. 합의하면 아예 처벌도 안 했었고요.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강화되고는 있는데 사람에 대해서 폭력을 하는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더군다나 운전기사는 승차 거부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외적으로 만취 승객은 승차 거부할 수 있습니다. 네. 택시기사 같은 네. 경우에는 좀 술에 대한 문화도 좀 바꿔야 되지만 이 만취를 이유로 난동을 부리거나 폭행을 하거나 업무 방해를 하는 행동은 네. 정말 엄단하는 만취 관례가 승객은 필요하지 않을까 택시기사분들이 싶습니다. 안 태워도 되는군요. 네, 승차 거부를 네. 하더라도 제재가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늘 특히 취한 분들, 술 취한 분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운전기사분들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네. 핸들 놓치면 죽고 이제 죽었구나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맞으면서 가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핸들을 안 놓치고 한 손으로 막 막아가면서 젊은 친구나 술만 먹은 사람만 보면은 피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일을 계속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거 어떻게 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평균 9건이나 네. 버스기사나 택시기사분들이 여전히 폭행을 당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주치감경 요즘은 법원에서 전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자의로 술을 먹고 자의로 내가 술을 먹으면 폭력성이 증대되는 걸 알면서도 저렇게 폭력 행위를 나갔으면 네.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감경하긴 쉽지 않아 보이고요. 자구책으로도 보호장구라든가 보호 칸막이 같은 거 설치하는 것도 좀 네.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언젠가부터 그래서 버스기사분들도 이렇게 보호 칸막이. 칸막이가 네. 돼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게 택시의 경우에는 시도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운전기사분들도 갑갑해하세요. 네. 안 그래도 좁은 노동 환경에서 일을 하는데 미국 같으면 그걸 또 막 진짜 무슨 닭장처럼 이렇게 강하게 미국, 가둬놨죠. 영국, 기사님들을. 호주의 네. 경우에는 법제적으로 강화 아크릴로 칸막이가 쳐져 있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개인적인 이유로 뜯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법제돼 있고 가서 타보시면 요만한 구멍이 뚫려 있어서 돈 내고 거스름 네. 받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서 이제 이 이야기 정도를 나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국내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기사분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러한 주치폭력을 막기 위해서 보호 칸막이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실형을 좀 처벌을 강화해서 이러한 일이 이 승객 스스로 좀 줄일 수 있도록 네. 경각심을 높이는 활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그 60대 여성 택시기사분 폭행 사건의 네. 가해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3이라고 했는데 그건 제가 확인하지 못하고 네. 뒤의 사례와 제가 잠깐 혼돈해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바로 잡겠습니다. 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최영일 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박범계, 장지현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